네, 총리 공백 45일째. 이제 여권에서마저 총리 후보군을 야권 출신으로까지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총리가 빨리 정해져야 이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45일간 사실상 정호원 총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네. 공백 상태인데 네. 국정 운영을 총괄할 총지휘자가 없다는 게 어느 정도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들이 다 있으시니까요. 먼저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글쎄 워낙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저것 다 챙기셔서 예. 사실은 총리 공백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요. 네네. 그러나 이제 6월 세월호 관련한 임시국회도 있고 앞으로 지금 할 일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총리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죠. 네. 그런데 정호원 총리가 이미 이제 경질을 예고하고 예. 후임 총리 고르느라고 지금 거의 50일 가까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시한부 총리로서 굉장히 맥도 빠질 것이고 뭐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한 이 손실이죠. 국민들이 보기에도 빨리빨리 조금 인선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후임도 좀 제대로 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되기를 다들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에 좀 안타깝고요. 다만 이제 장고 끝에 악수 두는 거 아닌지 네. 또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점에 우려도 있어서는 굉장히 좀 염려가 많이 되고 있죠. 걱정스럽습니다. 예, 대변인. 실제로 청와대에서의 분위기는 네. 지금 이 정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희 지난 정권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만 지금 청와대는 아마 총리보다는 홍보수석이 더 급하나 봅니다. 예. 네. 그 총리란 자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바로 밑에 행정부를 전체 다 총괄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우리나라가 그냥 이대로 현상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그냥 가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 더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도 국가 개조 말씀하셨으니까 국가 개조도 해야 되고 개혁도 해야 되고 그럼 하루빨리 새로운 분이 빨리 오셔서 네네. 행정 내각도 좀 챙기시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인사 문제만 나오면 조금 이게 스텝이 좀 꼬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오죽하면 인사하다 날 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네. 다음 주에는 또 박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이 있어서 그 전에 날짜 아니면 더 늦어지는 건지 걱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그만큼 고심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 34일 만에 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네. 국가 개조와 정말 개혁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대희 후보자의 사퇴 이후에 이제 아마 청와대에서도 그 트라우마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납득할 만한 후보를 찾기 위한 네. 그런 과정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다 더해서 6.4 지방선거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도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마 여기저기서 충고들이 들어갈 것이고 의견들이 올라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장고가 더 길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총리는 충청도 총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필요한 총리는 대통령께 직언을 할 수 있는 총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또 대통령이 총리에게 얼마만큼 권한을 분배해서 줄 수 있느냐. 예, 제대로 총리가 정말 그 책임감과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덕성이랄지 자질이랄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의 사실은 마인드 자체가 변화하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늦어질수록 또 내각도 이 개각이 필요한 시점인데 총리가 또 제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청와대 개편 그다음에 내각 개편 다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또 월드컵도 시작이 되는데 네. 아마 국민적 관심이 이제 월드컵으로 아무래도 조금은 쏠리겠죠. 그렇죠. 그럴수록 굉장히 늦어지는데 그러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다시 다잡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인사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리는 그 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를 다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능력은 되는데 아유 나는 내가 뭐 거기까지 가느냐 뭐 권한도 특별하게 도사하신 고사하거나. 분들이 도사하신 네.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많죠. 그래서 인사 검증의 벽이 높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보셨지만 저희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뭐 시시콜콜한 거 다 나오잖아요. 예. 근데 조금 그 인사 검증의 벽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너무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예. 약간의 실수들도 있는데 예. 사람이라는 게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네네. 저희가 그 내각이나 총리를 그 인선에서 뽑고자 하는 거지 성인군자를 뽑으려고 한 건 아니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그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는 있는데 네. 사실은 상품을 꺼내 놓을 때는 청와대 내나 인사권자는 한번 그런 면에서는 한번 깊게 고심을 해봐야 될 거고 예. 조금 이따 뭐 저희 정부 때 했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네네. 사실은 본인과 그 다음에 인사권자가 어떻게 결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걸러질 수 있는 문제는 다 걸러질 수 있는데 과연 눈높이를 국민들한테 맞춰서 네.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인사권자나 그 인사 결정하는데 참여했던 분들 눈에 맞춰서 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안대희 지명자도 사실은 그 뭐 수임료 문제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사실은 저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한번 청와대 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증의 벽.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그 인적 쇄신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이제 총리 이하, 내각 개편, 뭐 청와대 또 참모진의 개편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된 이유가 예. 관피와 척결이랄지 네. 부정부패 척결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적임자를 지금 찾아야 되고 소위 적폐를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인사청문회를 못 넣는다면 청와대의 무능이죠. 네. 적절한 사람을 찾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까 이따가 또 인사 시스템 말씀도 네네. 나누겠지만은 청와대 내에 지금 인사위원장이 그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겸하고 겸하고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데 비서실장이 임명 당시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인사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사도 전혀 없죠. 청와대 내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면서 수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여 명이 좌지우지한단 말씀이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인력 풀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데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명망가들은 그 풀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어렵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 정권의 국정 운영의 그 방향이나 철학에 따라서는 어떤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그 좌우되는 것인데 네. 지금 이 정권에서 지금 뭐 후보들이 고르고 거명되고 있는, 네. 또 지금까지 인사의 어떤 그 하는 스타일을 봐서는 뭐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오히려 길어지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보여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 여권에서 일을 하셨고 이명박 정권 때 일을 하셨으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을 총리 자리 준다. 코드가 이게 맞지 쉬운 않는 일입니까? 사람.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김중건 비서실장을 예.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일례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게 과연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 뭐 제대로 돌아갔느냐 이런 또 별 문제일 수 있겠죠. 네. 제대로 된 부분도 있고 또 국민이 원하는 만큼에는 못 미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대통합을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대통합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인사에 있어서도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그러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그 안에 인력 풀이만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 네.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국가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총리를 고르겠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코드가 것이죠.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다.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저는 고르시겠다는 거죠. 국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국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리나 내각 같은 네. 자리는 뭐 여야 구분도 없을 거고 네 편 내 편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반면에 청와대 비서진은 사실은 대통령과 철학을 좀 공유를 그렇죠. 해야 되고 예. 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총리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야권에서도 여기는 우리 편 저기는 남의 편 이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국정 운영하는 데는 저는 네 편 내 편이 없다고 봅니다. 범위를 넓게
넓게 놓고 검토해 봐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좀 전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인사 인력 풀이 있지만 그게 운영돼서 검토되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총리 인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매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인사 추천을 결정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야 되는데 예. 과연 지금 그렇게 인사를 추천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느냐 예. 이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총리 또는 뭐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네. 청와대에서 뭐 200여 가지의 질문 항목까지 다 만들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고 네. 하는데 실제로 어떤지 네. 인선의 어떤 흐름 이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전제를 할 거는 우선 이제 지금 청와대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는 이거는 이제 이명박 이전 정부 정부 때. 때, 네. 우선은 그 인물 검색에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그 행정안전부에 이제 검색 시스템이 있어서 예. 한 3, 40만 명에 네네. 대한 인력 풀 내에서 몇 가지 조건을 입력을 하면 예.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후보군들이 쭉 네. 추출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초기에 일단 그 인사 기획관실에서 예. 롱리스트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예. 그러면 10명 내지 20명 정도 아하. 추려질 텐데 예.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해서 인사기획관실 자체적으로 예. 네네. 그 주변 평판 조회도 해보고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재산이나 뭐 위장전입이나 병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죠. 이때 이미 검증이 일정 정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걸려지는 그러니까 거겠죠, 한 번쯤. 저희가 네. 알고 있는 본격 검증 이전에 자체적으로 한번 검증되죠. 여기서 전 장단점 압축을 하는군요. 추립니다. 예. 추려서 숏리스트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하죠. 예. 여기가 이제 10명 이내 정도 이렇게 되고 이때 이제 대통령께 보고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 그 1차 보고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예. 그 뭐 대통령 말씀 듣고 아까 말씀 다음으로 주신 한번 것처럼- 또 예, 가보도록 말씀 하죠. 주신 것처럼 여러 사람 의견도 구하고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되고요. 이렇게 돼서 숏리스트 중에서 또 뭐 4배수 내지는 6배수 이렇게 그 추출이 주는 되면 거예요. 네. 추출이 되면 인사기획관실 자체적으로 어.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본인들을 접촉을 합니다. 스스로 아. 자기를 네. 평가하도록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그런 공직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본인이 판단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겠죠. 않겠어요? 예, 예. 나는 도저히 이런 공직을 맡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 예. 능력이 안 된다라고 여기서 드랍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고사를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거기서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냥 잘못된 인사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전 체크하는 단계고 예. 네. 이렇게 돼서 복수 이상의 대상자들이 이제 걸러지면 한 예. 서너 배 정도 걸러지면 이제 민정으로 우리가 가는군요. 얘기하는 본격 이제 검증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는 민정수석실로 이제 이관을 해서 자기 검증 절차에 들어가는데 아까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저희 때는 200개 항목 정도 그 질문지를 만들어서 네네. 본인이 한번 직접 체크를 해보고 예. 그다음에 정보 공개 동의서를 이제 본인이 제공을 해서 예.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뭐 납세, 세납, 재산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뭐 주식 같은 경우 이제 그 지난번에 모 장관 같은 경우는 주식 처분을 신경을 무슨 네, 바로 이제 네.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바로 나오게 이제 인사 검증 되는- 네, 단계에서 네. 그게 다 이제 나오는 거군요. 예, 나오게 네. 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선 또 어떤 자가 검증 체크리스트 아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걸 예. 몇 가지 문항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그랬어요? 했거든요. 한번 예. 볼까요? 네. 뭐 내용들이요. 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예. 적이 있는가? 그다음에 뭐 렌터카를 1개월 이상 이용해 본 렌터카는 경험이 있는가? 왜 저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저희 정부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예. 문화장관 그 지명자 예. 낙마를 했지만 네. 그 주변에서 렌터카를 제공을 받아서 쓰는 거죠. 어. 그런 것도 일종의 아. 뭐 유착 관계가 아. 형성될 수 있으니까 네. 예. 렌터카를 썼는지 심지어는 여기 뭐 호텔 결혼 문제 네. 뭐 자녀를 어디서 면세품 뭐 이런 것도 결혼시켰냐, 있지만 면세물품까지. 아유, 자녀들 검증이 굉장히 촘촘하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서 검증에 통과를 하면 네. 저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검증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는 네. 과연 그 검증을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지금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인사청문회 문턱을 못 넘는 이유는 뭐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이제 검증, 이 자가 검증 질문지에 질문이 500개가 나온들 예. 네. 뭐 거짓으로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소위 이제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질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네. 정관 예우랄지, 논문 표절이랄지, 뭐 병역 문제랄지, 또 세금 문제랄지, 위장전입 가장 흔했던 것, 뭐 행안부 장관 위장전입은 뭐 단골 손님처럼 왔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그 위치에서 이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들, 이게 뭐 지금 뭐 렌터카나 이런 문제는 오히려 마이너한 정말 그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검증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굵직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통상 인사청문회를 해왔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이번에 지금 그 국방장관 내정자도 지금 또 정관예우 문제가 또 불거졌잖아요. 예, 한민구 장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박 대변인은 총리 부분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아마 이제 국민이 원하는 그런 기준에서 인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그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청와대 참모진 말씀도 하셨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손발이 맞아야지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시겠죠. 나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이 바라봤을 때 국민의 그 바라보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이 바라봤을 때 청와대에 누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정 운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국정 철학은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국민이 그걸로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참모의 인적 구성이라는 게. 그런데 그 참모도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이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안대희 그 후보자 사퇴할 때도 그랬고 정관예우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치부한 거 아닙니까? 왜냐? 민정수석실에 계신 분들이 그런 그렇죠. 예우를 받은 적이 네. 있기 그게 때문에.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이고 민정수석실에서도 정관예우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국민정서법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였고 한 국방장관 내정자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청와대 참모진이 개편이 돼야 된다.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인사 시스템 안에 외부의 전문가들도 좀 들어가고 또 야당과 국민이 원하는 정말 그 전체 국민 안에서 뽑힐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와대 참모진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의 정부에 있을 때는 그 비서실 건물에서 본관까지 갈 때 한 3개의 검문대를 통과를 했어요. 비서실에서 본관까지 네, 가는데요. 근데 차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께 직언을 해야지라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참모도 네. 네. 검색대 3개를 거치다 통과하고 보면 본관의 빨간 카펫을 올라가면서 점점점 이 의지가 꺾인다고. 아. 네. 저희가 그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웃으면서 농담처럼 네.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의지조차 없이 그냥 대통령 마냥 같은 생각하고 직언할 생각 없는 그런 참모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 개편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총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MB 정부 때도 좋은 분으로 그랬어요? 뽑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3가지 검문을 지나치면서 의지가 세 꺾이는. 가지는 네. 아니고 문 하나 정도는 있었죠. 예. 문 하나 정도 있었는데 글쎄 저희는 모르게 대통령 뵈는 게 어렵지는 않았으니까.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비서진들이 일하는 공간으로도 자주 내려오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대변인이시니까 뭐 있으니까 자주 뵙겠죠. 예.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 그 물론 청와대 참모진 그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글쎄 그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청와대 비서진도 이렇게 열린 플레이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국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게 공유할 수 있는. 효율적인지 네. 일단 내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국정 공백하는데 공직사회부터 지금 일손이 안 손 잡힌다는 놓고 겁니다.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장관 곧 바뀔 거 아니겠어요? 총리가 바뀌어 장관 바뀌는데 장관 바뀐다 보니까 국장들 1급들 지금 일을 제대로 안 할 거고요. 국장 1급들 또 일손 안 잡히면 과장급에서는 더 안 잡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인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타이밍 중요하죠. 이미 저기 총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예. 공백이 2달 되었고, 예. 그다음에 지난 가을인가요? 감사원장 한 90일 이상 예. 이렇게 네, 네, 됐고, 그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뭐 이제 언론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위에 부장님,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시면 편한 것처럼 예. 공직 매일매일 돌아가야 되는데 위에 장관이 내일 모레 없어질 뿐이다라고 하면 사실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실장, 국장 이 다들 내일 모레 인사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뭐 적어도 적극적으로는 못하는 거 아니죠? 있어요. 네. 예. 엄청 많은 그 손해죠, 국가적인 예. 낭비고. 네.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요. 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인적 쇄신을 좀 일시에 좀 시원하게 정말로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좀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김장수 안보실장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그냥 2명 경질하고 정홍원 총리는 뭐 시한부 총리로 지금 두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렇게 찔끔찔끔 띄엄띄엄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어떤 것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느끼기도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며칠 전에 어느 일간지 그 사설인가요? 거기서 잠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 아니 총리 현 정부에 있어서 뭐 총리의 역할을 봤을 때 차라리 총리를 그냥 공석으로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차피 만기 침람하는 바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러지 않을 바에는 총리한테 내각과 관련된 그러니까 통일 외교 분야 아니면 다 정말 맡겨라. 정말 권한을 책임 많이 줘라. 총리를 줘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예,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많이 총리의 지원하는데. 공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예. 네.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에 좀 공감하십니까? 네. 책임 총리. 뭐 그 역설적으로 뭐 그렇게 강조하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제대로 된 총리가 오셔야 된다. 뭐 그런 걸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100가지를 다 챙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나는 것이죠.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만기 털건 침잠하시는 좀 스타일인데, 털어놓고 그다음에 그 권한을 줄 거는 좀 네. 위임을 해서 예. 해야 각 단위별로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실 수는 없는 거니까 좀 이제는 좀 털고 큰 그림을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조만간 대통령 이 우크라이나 우즈벡 이쪽 순방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좀 중앙아시아요. 얘기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